여러분 혹시 2026년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 혹은 몇 년 후의 미래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2026년에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 그리고 평범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드리려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켰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1,300원이던 달러 환율이 갑자기 1,50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뜹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폭등하고 내가 가진 주식 계좌는 순식간에 파란불로 뒤덮이며 다니던 회사는 수출 경쟁력을 잃었다며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자녀의 유학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과연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환율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이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필 2026년이냐고요? 단순히 제가 점을 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의 폭증,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그리고 불안정한 신흥국의 도미노 위기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마치 시한폭탄의 도화선처럼 2026년을 향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이 환율 전쟁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식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나침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치고 왜 2026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심지어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환율 전쟁이라는 말 뭔가 거창하고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각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국가들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한국 스마트폰이 100만 원, 일본 스마트폰이 10만 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00엔이 1000원이라면 두 스마트폰은 똑같이 1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100엔이 800원이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본 스마트폰은 이제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잘 팔릴까요? 당연히 일본 스마트폰이겠죠.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행위, 이것이 바로 환율 전쟁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환율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허덕이자 각국은 너도 나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니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 무역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죠.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통화 완화 경쟁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신흥국들이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화 가치를 낮추는, 즉, 경쟁적 평가절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가격을 깎아 팔기 시작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깎아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들은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출 증대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싸게 느껴지겠죠? 그럼 더 많이 팔리고 기업들은 돈을 더 벌고 고용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부담 완화입니다. 특히 탈러 빚이 많은 나라의 경우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탈러 빚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빚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 전쟁은 양날의 칼입니다. 자칫하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와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 수입 물가를 폭등시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줄이고 자산 거품을 키워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치킨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6년에는 이 위험한 게임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6년을 환율 전쟁의 분수령으로 꼽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이 여러 갈래로 타들어가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 폭발하듯이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세 가지 강력한 도화선을 통해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도화선들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물을 들이붓듯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빌리고 또 빌렸죠. 그 결과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이제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빚에 붙는 이자율마저 살인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마치 엄청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가 두 배로 뛴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는 이자 갚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경제 성장 동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유혹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인플레이션은 명목상 부채의 가치를 줄여주는 효과를 낳습니다. 즉, 빚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빚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2026년쯤이면 많은 국가들이 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율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제 단순한 무역 전쟁이나 기술 전쟁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금융과 통화 영역으로까지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달러화를 외치며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호 국가들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동맹국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죠. 마치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이 이제는 돈의 전쟁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약점을 공격하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2026년에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탈러 강세를 용인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자국 경제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면 이는 전 세계 환율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마치 거대한 두 고래가 싸움을 벌이면 주변의 작은 물고기들이 휘말려 죽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중간자적 위치의 국가들은 이 거대한 환율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도미노 블록과 같습니다. 한 블록이 쓰러지면 다른 블록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죠. 특히 신흥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에 가장 취약한 블록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막대한 외채, 정치적 불안정성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들이 많습니다. 선진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안전한 선진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른바 자본 유출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신흥국들은 외환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자국 통화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댐의 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강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과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한두 개의 신흥국에서 이런 통화 위기가 발생하면 주변 신흥국들로 위기가 전염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겁니다.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은 이 세 가지 도화선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며 전 세계 경제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을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총을 쏠 주요 참전국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자, 이제 2026년 환율 전쟁의 전장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에서 누가 총을 쏘고 누가 방패를 들게 될까요? 주요 경제 대국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읽듯이 주요국들의 수를 예측해 봅시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자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국 제조업을 살리고 싶지만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죠. 미국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정책을 통한 조절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결정은 달러 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릴 겁니다. 둘째, 무역 정책과 외교적 압력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특정 국가를 압박하거나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정교한 줄타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글로벌 부채 위기가 심화되거나 미중 경쟁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미국 역시 달러 가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더욱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내수 부진,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주로 위안화 환율의 관리에 집중될 겁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유도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1대1로 사업과 브릭스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며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균열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환율 전쟁의 판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 역시 2026년 환율 전쟁의 중요한 참여국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내부적인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유로존 전체가 경기 침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고 막대한 국가 부채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전략은 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늘리거나 디플레이션을 막으려 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고,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용인하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겁니다. 이미 일본은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화 약세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또 다른 환율 전쟁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유럽 및 일본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들의 통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옆집 가게가 할인 판매를 시작하면 우리 가게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신흥국들은 환율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 유출에 취약하고 외차의 부담이 크며 경제 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의 통화 약세 경쟁이 시작되면 신흥국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흥국이 무작정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이는 곧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거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벌일 것입니다. 이처럼 2026년 환율 전쟁은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경제 상황이 얽혀 벌어지는 다자간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지갑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환율 전쟁의 전개 양상과 주요 참전국들의 전략을 살펴보니 단순히 뉴스 속 경제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가 닥쳐왔을 때 과연 우리의 지갑은 안전할까요? 환율 전쟁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전쟁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일상생활에 침투할 겁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식량, 주요 원자재 등 수많은 물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볼 때부터 기름을 넣을 때까지 모든 것이 비싸지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한 자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해외 자산의 원화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 자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출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환율 불안정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를 유학 보낼 계획이 있다면 환율 상승은 치명적입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숙박비, 현지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비싸져 해외로 나가는 문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전쟁은 기업들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만약 주요 경쟁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면 한국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실적 악화와 구조조정, 나아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국들의 더 심한 통화 약세 정책에 직면하면 오히려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 기업, 수입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원가를 상승시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특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이 환율 전쟁을 벌이면 한국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거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겁니다. 또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환해지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물환 매도, 통화 옵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체질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이 거대한 환율 전쟁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환율과 경제 뉴스를 꾸준히 주시하고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이런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탈러와 같은 안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탈러는 환율 전쟁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 고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현금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금, 원자재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환율 불안정까지 겹치면 부채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한 부채를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결국 살아남는 것은 본인의 경쟁력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환율 전쟁은 두렵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